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2024년도 때 금리 변화 추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략,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알트코인도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준 발표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나왔던 점이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측보다는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의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들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자기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나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는 시간 관계상 제 영상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오히려 12월 달까지는 매파적으로 저는 보고 1월 달 때부터 스탠스를 좀 바꿀 것 같아서 1월 초 때부터는 그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12월 달까지는 그냥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저도 이제 투자 전략에 혼돈이 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비트코인이 흘러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에 또 미치는 영향 강도도 비트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2월 달에 전도표 추이를 보고 대부분 저런 메시지도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사 나왔을 때 이제 3번 정도 더 내릴 것 같다라고 했던 불장의 패턴이 나왔던 이유는, 잠시 이제 좀 불장이 나왔죠, 일시적으로. 그 이유는 요 금리 동결 기간에 0.75나 내릴 수 있는 파격적인 인하 추이가 있었던 이 점도표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18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투표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는데 여기서 이제 밀집도가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건 그만큼 이렇게 금리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4년도 때 밀집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 4.6%, 그러니까 4.5% 기준점이 훨씬 더 많이 밀집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라질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3번 정도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 점도표를 보았을 때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보다는 상반기가 끝나는 직전 6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으로 저는 오히려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2번밖에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번 하는 경우는 원래 3번을 마음을 잡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와 2번을 잡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망감이 커지니까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2번을 생각을 하시고 3번 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 이런 마인드로 좀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흐리긴 했지만 연준도 분명히 그때 상황을 또 보고 이야기가 좀 더 그 인하를 하면서도 동결 기간을 더 질질 끌 수도 있는 그 추가적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때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동향 추이를 보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때 경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1년 정도 추이만 보고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는 건 그냥 딱 2년 정도치만 보는 게 제일 또 좋긴 해요. 통상적으로는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까를 보았을 때는 생산자 물가 추이 비중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때는 거의 미친 듯이 찍었다가 PPI가 거의 12까지 거의 찍었다가 지금은 과거만큼 회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런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만약에 금리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할 거냐 하반기에 한 번 할 거냐 기대감은 둘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정폭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런 지표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취약성을 보여주면서 금리를 더 일찍 당겨서 할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만들어 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발표 대비보다는 이런 추가적인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선베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2024년도 때 둘 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가지고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기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기대감의 파워는 하반기에 갈수록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는 지표를 좀 보고 너무 최악이면 둘 다 찌그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6개월 또는 3개월 6개월은 좀 길겠다. 한 3개월 안에 대부분 회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은 금리가 내리고 나서 한 6개월 이상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의 금리에 있는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여유 구간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복 구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니까 만약에 지표가 너무 안 좋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비보다 너무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해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물을 타시면서 방어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경기 지표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웬만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1분기 2024년도 1분기 3월달 것까지는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대충 한 2월 달에 나오는 지표만 보아도 흘러가는 패턴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변명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냥 동향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 지표에 따른 그런 큰 흔들림 현상이 너무 예측 범위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폭이 예전보다는 좀 더 적게 나오고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못 샀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입을 해서 들고 가야 되는 2024년도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도 요즘은 거래소들이 밀어주는 알트코인들이 조금 많이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최대한 좀 어떻게 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적 요건을 만들어주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빗썸이 조만간에 IPO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도 별로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는 또 어떨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거 여전히 나스닥과 커플링 되면서 간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하락 곡선은 원달러 환율 추이와는 요즘은 이제 좀 반대적인 형태로 보여주긴 하지만 이런 기타적인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 이렇게 좀 많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같이 하락을 많이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은 비트코인 관련 알트코인들 위주를 일단은 뭐 BRC20이 됐던 간에 소액이라도 좀 걸쳐놓자. 아예 그냥 그러면 그래도 못해도 뭐 고깃값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를 높게 설정을 하면 실망감이 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상대적 대비 좀 낮게 해놓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지토를 상장을 시키면서 더욱더 화력을 집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손이 안 간다고 하면 여전히 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략을 수정을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내년에는 뭐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 계열에 있는 쪽, 그 다음에 레이어 2, 그 다음에 NFT, 뭐 이런 쪽이 좀 잘 갈 것 같고, 게임파이도 좀 잘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납폭이 좀 컸던 애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올라올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약간 위험도 있는 코인들은 좀 제끼고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주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위믹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테퍼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번외로 여러 가지 이제 소식 중에 하나는 은성수 그 금융위원장이었죠. 이분 뭐 자녀가 아직 군대를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으로 다시 한번 얼굴을 비쳤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일단은 STO 위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우리와는 좀 관계도가 약간 거리감은 있다. 당장은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블엑스, 아크인베스트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블엑스도 이번에 이제 AMA를 가지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에어드롭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앱토스 메인넷과 함께 체인 확장 준비와 1분기에 글로벌 거래소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좀 김치코인도 나름의 뭐 김치코인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뒷배경을 보면 넷마블, 뭐 네오이즈, 컴투스, 그 다음에 이메이드, 이런 애들은 그래도 시총이 좀 되니까 아예 듣보잡 뭐 게임 코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만 쓰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임도 이제 등장을 시킬 거라고 하니까 좀 기대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도 좀 챙겨보시고, 이번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는 요즘에 리밸런싱 하려고 많이 팔아 제끼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비토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뭐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거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것은 웬만하면 평단이 매우 낮으면 굳이 팔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냐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두고 비트코인이 꺾일 때쯤에 같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고 뭐 한다라고 하고 지금 약간 좀 애매하다 하면 그냥 50%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 돈은 어디에다가 값어치 있는 데다가 언젠가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도 내가 지금 조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순간에 그 값어치를 놓치는 것도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시기도 놓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 진짜 진짜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뭐 결혼 준비 자금을 태워가지고 아예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런 짓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답은 비트코인은 24시간 장이니까 미국은 이제 야간장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동향을 오전 아시아 타이밍 때 좀 보시고 약간 안 좋다라고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 그때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해서 일부 또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 형태에서 좀 더 가긴 하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여전히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단기 저항은 코인베이스는 아무래도 $200 정도 는 여기서 한 테퍼 전 꺾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좀 더 슈팅이 나오는 게 별로 제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요. 예, 제 전략이 틀린 점에 대해서 저도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틀린 만큼 반성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그걸 계속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게 저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24년도 때는 아무래도 많이 흔들린다라고 해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속 담아주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